자, 이제 우리가 대단원, 육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조선 이제 후기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제 분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체계 실시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조선 후기의 어떤 통치 체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볼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제도의 변화예요. 우리가 군사 제도라고 하면 크게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조선 전기의 우리 중앙군은 5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인계병제라고 해서 양인이면 일단 모두 그러니까 천민 빼고 나머지는 군대 다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뭐 중앙에서 뭐 병마절도사, 뭐 수군절도사 이런 거 이제 지방에 이제 파견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거야. 자, 중앙군의 5위는 이제 5군형 체제로 바뀝니다. 자,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위형 이렇게 이제 5개 5군형 체제인데 특히 여러분은 이 훈련도감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훈련도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바로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그다음에 금위형까지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5군형 체제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일단 먼저 군대를 가는 건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지방군에 소고군이라는 게 또 편성이 돼요. 요거는 이제 양반에서부터 천민까지 모두 이제 편성이 된 부대 소고군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 소고군은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천민만 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비변사는 원래 변경의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회의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 건데,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기능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조선 어떤 전기에는 큰 어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정묘란, 병자호란 막 이렇게 거치면서 전쟁이 잦아지니까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이제 계속 이제 상설 기구처럼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비변사가 국가 최고의 어떤 회의 기구가 되고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 그만큼 왕권은 약화가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 정치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왕 아래 의정부, 그다음 육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의정부한테 명령 내리고 또 이제 그게 육조한테 또 명령 내리고 의정부가 보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비변사가 이제 최고의 기구가 되면 이 비변사라는 건 이제 국경 어떤 방어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회의하는 거랬죠. 뭐 이제 육조의 판서들, 의정부의 정승들도 여기 들어가고 왕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하나의 이제 구성원으로 되는 거야. 여기 전기에는 왕이 제일 높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제 구성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약하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두 번째. 조서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 조선시대 우리가 백성들이 세금을 세 가지 냈어요. 자, 전세, 공납, 역 이렇게 냈는데 이 전세라고 하는 거는 공물을 내는 거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공납이라고 하는 건 토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내는 거고 호세, 집집마다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공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 사과가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사과. 그러니까 국가에서 근데 지정은 해줘요. 이 마을은 뭐 내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똑같은 양을. 그게 이제 공납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국가에서 이러한 공납을 이제 세금으로 걷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 운영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이 공납이라는 그 세금의 형태로 걷는 거예요. 나라 뭐 이제 궁궐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뭐 침대도 있어야 되고요. 먹는 거 뭐 숟가락, 뭐 밥상, 뭐 젓가락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공납으로 이제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납이라는 이제 세금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해서 당시에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건 이제 사람마다 낸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16세에서 60세에 양인이 이제 세금 그러니까 양인이면서 남자들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걸 내는 거예요. 요 세금을.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에 양인 남자면 노동력 이거 일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흥부놀부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놀부로 흥부놀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세금을 한번 볼게. 흥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하고요, 식구들 많고요, 이렇게 되고요. 놀부는 부자고 식구들 별로 없어. 자, 먼저 전세는 누가 많이 내냐? 자, 땅을 마지가진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놀부가 많이 내. 자, 그 다음에 공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내냐면 호세, 집집마다 내야 되는 거니까. 흥부든 놀부는 어떻게 돼? 똑같아.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내는 게 공납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이래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흥분해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흥분해가 더 많이 내겠죠. 자, 근데 당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제일 그러니까 힘들었던 세금은 부담이 됐던 세금은 이제 공납이다라는 거야. 요 역은 지금 흥부가 많지만 흥부가 자식이 많아서 많은 거지. 흥부가 자식이 없으면 덜 내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많으면 뭐 많이 내는 거고 적으면은 뭐 역 안 내, 그건 적게 내는 거겠지. 그거는. 근데 그런 거랑 이제 유동적인 거랑 상관없이 공납은 무조건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부담스럽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전세부터 한번 봐볼게요. 보통 이제 생산량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농사라는 게 어떤 다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뭐 이제 기후, 막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세금을, 토지세를, 전세를 백성들이 좀 이제 그거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나누어서 거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실시해요. 전분육등법, 땅이죠.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요. 연분구등법, 풍년, 흉년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등급의 차이를 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소유한 땅이 몇 등급이다, 뭐 올해가 뭐 풍년이다, 흉년이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는 이제 관리들이 정하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요. 관리들이 이거 등급 매기려고 모든 땅을 다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사할 때 뭐 시간 막 그런 게 많이, 그다음에 뭐 돈 막 이런 게 많이 그 소비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조 때 이제 와가지고요, 아예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금을 고정시켜요. 토지세를요, 전세를. 자, 1결당 4에서 한 6두 정도로 이제 고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에서 6두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결 나오죠. 이것도 결이고 요것도 결이야. 1결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작은 토지는 그만큼 생산된 게, 그러니까 이 작은 토지랑 이 큰 토지랑 생산된 게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토지가 더 비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토지의 어떤 크기로서 토지를 이제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생산량으로서 그 토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4에서 6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세종 때 뭐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했을 때 제일 최하 등급 맞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튼 최하로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정법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약간 손해이잖아. 국가 재정에 다 최하로 세운 거든 국가 재정이 많이 못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걸 그러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비총제라는 걸 실시해요. 총합이다라는 거야. 총합. 마을마다 어느 정도 최소 이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정해줘. 그게 이제 비총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을 볼 건데요. 자, 공납은 토산물을 집집마다 내게 되는데요. 이제 현물, 진짜 물건을 이제 낸다라는 거야. 생산된 거 그거를 이제 낸다라는 거야. 만든 그거 자체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들어서 박람회 폐단이라고 해서 납부를 방해한다 이러한 뜻이야. 막 이제 이 공납을 이제 마을 사람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걷어가지고 이제 국가에다가 한양으로 옮기는 이제 관리들이 있겠잖아.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 정상적인 납부를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 힘든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광해군이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자, 1결당 12두를 걷겠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집집마다 세금을 냈어. 공납이라는 걸. 근데 이제는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 내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자, 쌀, 배, 돈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제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고 나서 결국에는 공납이 전세처럼 됐다. 그 다음에 세금이 급납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러한 이제 변화가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 대동법이
그러니까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처음 경기도 지역에서만 시행됐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걸리는 게 숙종 때 약 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동법 실시 누가 싫어할까요? 땅 가진 사람들. 양반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막 불만 표출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가. 그러니까 100년 동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양반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대동법 실시에서 이제 세금을 쌀, 배, 돈 요 세 가지로 걷는데 근데 원래 공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만든 거 뭐 수공업자들이 만든 거나 또 막 그런 걸 이제 뭐 사과나 포도 막 이런 거 현물을 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돼?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 이제 지방 가서 사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사오는 상인이 이제 고용이 돼. 그게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인이 이제 가요. 지방 가요. 근데 쌀이나 배 이런 거는 이제 엄청 크잖아, 부피가. 그래서 돈을 이제 들고 간단 말이에요. 돈을 들고 가서 지방에서 이제 물건들을,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돈을 주고 막 사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겠지? 엄청 많이, 대량으로 사겠죠. 국가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방의 어떤 상공업, 그러니까 상공업이, 상업수공업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돈을 이렇게 쓰니까 화폐가 유통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이 유통됐던 게 그때 이제 상평통보라는 이제 화폐가 엄청 유통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역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내야 된다, 사람마다 내야 된다, 내는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요역과 군역. 요역은 이제 공사에 동원되는 거야. 뭐 건물 만들고 뭐 저수지 만들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에서 살펴볼 거는 역 중에서 요 군역이야, 군역. 우리가 이 군역이라는 군사제도 할 때 지방군이 결국에는 이 군역이에요. 군역으로 이제 군사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게 이제 지방군이죠. 그게 이거예요. 자, 먼저 양인개발인계. 천민 말고 양인이면 다 가는데 이게 조선 초기에 우리가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너무 평화로워. 그러니까 군역이 군사훈련을 안 받고 요역처럼, 그러니까 각종 공사에 막 동원시키는 거야. 난 군사훈련 받으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 일을 시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기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요, 뭐 대리편상 대신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보내는 거야. 나 대신에 반군수포 현상. 이 관리하는 그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군역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안 가는 거야. 이 포를 주고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불법적인 현상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포를 내고 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돈을 우리가 받고 군대 안 와도 된다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에 2필씩 내면 군대 안 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군적 수포제예요. 군적에 오른 사람들 포 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요거를 이 군적수포 1년에 2필씩 내던 요 세금을 이제 좀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균역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균역법 영조가 시행을 했는데 1년에 한 필, 2분의 1로 줄여준 거죠. 세금을 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국가는 어때요? 국가 입장에서 재정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추가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작, 1열당 2두래요. 그러니까 토지 가진 사람들 조금 더 내. 뭐 소금세, 선박세, 어장세 이런 거 추가 세금. 뭐 소금 만드는 사람, 뭐 배 타는 사람, 그러니까 배 그 항구에 정박할 때 또 그 뭐 물고기 잡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세금 추가로 걷고요. 또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이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직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 있는 관직이죠. 선무군관. 어쨌든 관직이잖아. 이름만 있지만은 일은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포를 주고. 그러니까 포를 받고 파는 거야. 돈 받고 파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제 사가지고요. 이제 명예직 이제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의 개편, 그래서 이제 전세가 영정법으로, 공납이 대동법으로, 그러니까 역 중에서 군역이 그 균역법으로 이렇게 바뀐 거 있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이게 시행되었는지 그거를 꼭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